자, 네 번째 시간인데, 아,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대 지름, 골재에 이제 최대 지름을 하게 되는데, 최대 지름은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뭐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뭐 하고 있잖아요. 그 4분의 3 이상 뭐인데 어 우리가 어떤 판 두께 이렇게 슬라브 판이 있으면은 이 판 두께의 골 3분의 1 보다는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기에 골재가 너무 크면 안 되겠지. 이만하면은 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게 3분의 1 이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거푸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푸집 양측에 양측 사이에 5분의 1 이하 여기에 이제 5분의 1 이하가 돼야지 되고 그러니까 골재가 이만하면 안 되겠죠. 이만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분의 1, 다 5분의 1 이하가 돼야지 되는 거고. 이 철근 여기에 만약에 철근이 있다. 어, 여기 철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철근이 그러면 이 철근 순간격의 4분의 3 이하 4분의 3 이하의 그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왜 이러냐면은 이게 너무 크면은 두 개가 하면은 여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너무 크면은 여기 시멘트 그 골재가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크면은 이 사이가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은 한 25mm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저기 이 골재가 커진다. 우리 댐 같은 데서는 한 10cm 정도까지 써요. 그러니까 100mm죠, 100mm. 뭐 이렇게까지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최대 지름에 대한 얘기, 요거는 한번 요 이 교재는 이제 제가 한 벌써 꽤 오래 전에 만든 교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 이게 약간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지금 부재 두께의 3분의 1이라든지 요 거푸집의 5분의 1 이하라든지 철근 순간격의 4분의 3 이하 요거는 좀 제가 최근에 그 확인된 거니까 요걸 뭐 철근 순간격의 부재 단면에 뭐 요거 맞네요. 예.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여기가 조금 틀리네. 판 두께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 이하까지도 가능하니까는 요거만 좀 하네요. 예. 자, 뭐 그리고 이제 고강도 어, 여기서 이제 수중 불분리성이라는 것은 수중에서 이렇게 그 분리가 안 되도록 혼화제를 넣는 경우에 이제 40mm 이하의 골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뭐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그 혼화제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뭐 이 그 어떤 떡진다 그래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어 뭐야 이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분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화제가 있다. 그런 게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다. 그리고 쇼크리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 프리팩 콘크리트 여기 있는 프리팩 콘크리트의 용어하고 쇼크리트에 대한 용어를 좀 얘기하면 프리팩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조물을 치기 전에 여기 있으면 골재를 먼저 갖다 보여.
골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네미콘 같은 것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치는 거. 골재를 먼저 갖다 놓은 다음에 우리가 몰타를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프리팩이라 그러고, 쇼크리트라는 것은 어떤 압축 공기를 넣어서 여기다 뿜어 붙이는 거예요. 뿜어 붙이는 거. 우리가 터널에 라이닝이라고 있어요. 터널에 이렇게 있으면은 터널에 여길 이렇게 우리 압축 공기를 넣어 가지고서 갖다가 뿜어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 숏, 숏, 숏. 우리 쇼크리트, 크리트. 그래서 쏴서 붙이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쇼크리트. 압축 공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쇼크리트에는 이제 건식하고 습식이 있어요. 그래서 습식은 다 물하고 배합을 해가지고서 치는 거고, 건식은 이 물하고 이 호수가 틀려서 여기서 물은 물대로 가고 여기는 그냥 이 저기 이 골재하고 시멘트하고 섞인 것이 여기서 앞에서 만나서 여기서 배합이 붙어가지고선 가는 걸 우리는 건식 방식이라 그래요. 예, 건식 방식은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써요.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품질도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다 습식으로 쓴다. 근데 이제 습식으로 쓸 경우에는 빨리 쳐야죠. 우리 1시간 내에 쳐야죠. 1시간이 아니라 한 30분 안에 좀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넘게 되면은 굳지요. 굳어서 여기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건식은 물 따로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따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장골재율이라 그러는 거는, 이제 장골재율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전체 골재율, 그러니까 모래,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하고 이 최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골재가 차지하는 최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장골재율이라 그러죠. 알칼리 반응은 이제 그 시멘트 중에 이제 이 시멘트 중에 알칼리 성분, 그것이 물하고 그 다음에 골재하고 이렇게 반응이 돼서 이 세 가지가 다 반응이 되는 이 부분이 생기면은 이게 팽창이 돼요. 그래서 팽창이 돼 가지고서 거북등 같은, 이렇게 막 거북등 같은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이걸 우리가 알칼리 반응이라니까, 알칼리에 반응하는 골재가 있단 말이에요. 골재, 그 다음에 물, 시멘트, 이게 발생했을 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배역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있으면은 그 얘기했죠. 우리가 원하는 FC 파일은 우리가 뭐냐면은 K 플러스 1.34 S만큼, 이 편차만큼 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24 메가파스칼을 원한다 이러면은
에, 저기 우리가 여기 24를 원하면은 여기에 1.4에다가 편차를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28의 강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CK인가 보다. 여기 C 크고 이렇게. 예. 그래서 요 배합 강도에 대한 얘기 저 2교시 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 또 교재에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다시 교재를 보고 또 얘기를 하고 관련도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저거를 할게요. 예. 자, 물은 이제 블리딩 얘기했고요. 네이탄스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혼화제 이런 것들이 있고 혼화제는 5% 이내, 혼화제는 5% 이상. 어, 철근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요것이 2.6배 해서 콘크리트가 박리된다는 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뭐 철근 가공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이게는 제가 이제 그 시공기술사를 가리키면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는 그 요런 정도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거푸집 동발이 필요성들이 있고 어, 치갑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거푸집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거푸집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붓잖아요. 갖다 부면은 이 콘크리트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겠죠. 이렇게 미는 밀어서 이게 거푸집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걸 치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푸 이 치갑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타설을 해야지 돼요. 천천히 시간을 주면서 타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도 단단히 돼야지 되고 여기 이제 타이라는 것을로 이렇게 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 예. 이렇게 있으면 여기 꽉 이렇게 잡아주 이 타이 같은 걸로 여기 붙들어 매요. 여기 이렇게 붙들어 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세 같은 것도 대주고 예, 이렇게 대주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이 치갑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치갑 같은 것들이 있고 거푸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공기술사에서 하는 것들은 제가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굳이 여러분께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양생 방법은 수분 양생, 증기 양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한번 보시면 되고 주의 사항들을 이렇게 그 콘크리트를 채우면 1일 동안은 보행 금지하고 3일 동안은 진동 충격을 금지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자, 요 우리가 비파괴 시험이 있어요. 비파괴 시험. 이거는 좀 많이 나오니까는 요거는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 비파괴 시험은 이제 이거 생각을 하세요. 이런 초인이 있어요. 초인. 그러니까 초인이 그러니까 초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코수염이 났어.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코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코수염이 예. 초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화토를 쳐요. 화토를 치는데 화토패가 이렇게 있는데 화토패가 잘 안 좋으면은 우리가 뭐에 저기 뭐
폐가 안 좋을 때 내는 게 뭐예요? 비풍초 뭐 똥팔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비하고 피하고 우리 똥팔삼 뭐 이렇게 이게 폐가 안 좋을 때 내는 그 화투장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코 수염이 난 이 코 수염이 난 이 코수염이 났는데 이 사람이 방탄조끼를 입었어. 방탄조끼. 코수염을 난 방탄조끼를 입은 초철이 초철이니 어, 하토를 치는데 화토패가 안 좋으면은 비피를 내는 것이 관례적이다. 관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슈미트 한마 그리고 방사선법, 탄성파, 초음파, 철근 탐사법, 뭐 인발법이라는 거는 이 콘크리트에다가 뭘 묻어놓고선 여기서 잡아 빼는 거겠죠. 이렇게 뭐 잡아 뺐을 때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인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프, 그 다음에 풀오프, 관입 저항력, 관입, 관입은 여기다가 이렇게 뭘 누르겠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걸 보겠죠. 그 네이다법, 그 적외선법, 적산온도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슈미트 한마 대부분은 이제 비파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라는 거는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중을 집어넣어요. 하중을 집어넣어서 이걸 깨 이렇게 깨 이렇게 깨서 하는 거 이거 파괴해가지고서 그때 이 하중을 얼마큼 받는구나 얘 면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도를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응력도 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걸 파괴 시험이라 그래. 비파괴라는 건 파괴를 하지 않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슈미트 한마라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콘크리트에 망치 같은 거가 있어요. 망치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요걸 갖고 사람이 꾹 눌러. 그러면 이 여기서 탁 해가지고서 이 스프링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 그걸 충격을 재 가지고서 하는 거가 슈미트 한마거든요. 그래서 슈미트 한마는 이렇게 직각으로 했을 때 요 밑에서 여기 타격을 했을 때 하고 틀리겠죠. 뭐 이게 타격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또 봐가지고선 관련도 문제 나오면은 또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표면 이 균열이 생기면은 저기 균열이 생기면은 우리가 봉하는 방법들 이렇게 있고 결함의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 저기 곰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연직 그 시공할 적에 그 우리 신축줄론 수축줄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신축은 완전히 끊는 거다. 온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은 우리가 균열을 유발하는 거다. 일부러 내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수 콘크리트 이제 경량 콘크리트는 아까 3교시 때도 얘기한 그걸 보시면 되고 매스 콘크리트일 때 여기 안에서는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팽창이 되고 바깥에서는 구속을 하니까는 균열이 생기는 거. 한중 콘크리트에는 기온이 4도씨 이하일 때 치는 콘크리트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산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온도를 계속 이렇게 더해가면서 이걸 체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가 있고 서중 콘크리트는 이제 25도 이상 초과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 뭐 요거는 이제 시공 기술사들 뭐 얘기하느냐고 캐비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건데 뭐 그냥 한번 참조로만 해서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말이 꼬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조를 해 주십시오.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그냥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수중 콘크리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수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듯이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넣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뚝 같은 거를 이렇게 지면에다가 여기 땅이에요. 땅이에요. 50m예요. 여기가 50m예요. 그거 아주 까마득하죠. 그리고 50m다 보니까 여기 지하 수위가 있으니까 여기 땅을 파면은 여기가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차 있어요.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항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콘크리트를 치려 그러면 자 여기서 콘크리트를 내려 부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밑에는 골재만 가고 이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은 문제가 되니까는 우리가 이 밑에서 콘크리트를 칠 적에는 여기다가 관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관을 집어넣고 여기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압축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콘크리트가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태우면 그러면은 얘가 무게가 있으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조금 빼고 이러면서 이 이 트레미간이라 그래요. 우리 이걸 트레미간이라는 거가 이 콘크리트 안에서 한 10cm 정도는 묻혀가지고 20cm 정도로 묻혀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빼면서 이만큼을 쳤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부터 또 콘크리트를 쳐오고 또 이만큼 차면은 빼고 여기서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양호하게 콘크리트가 치겠죠. 여기 위에서 갖다 붙는 것보다. 그래서 이 트레미간으로 치는 걸 이걸 수중 콘크리트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있는 데서는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량은 좀 적게 해가지고서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다가 이런 거를 어 제가 그 다시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는 하여가 이런 데다가 타설을 하게 되면은 어? 타설을 타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이게 이 재료 분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설 높이를 낮게 가는 게 좋아요. 낮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치는 것이 좋아요. 여러 번 친다는 게 이게 저기 뭐 저런 뭐 나눠서 친다는 게 오래 시간을 두고선 친다는 게 아니라 어 저기 한꺼번에 높게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가 이렇게 쳐놨을 적에 어 아까 얘기했듯이 철근 밑이라든지 골재 밑에 치마 균열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굵은 골재들은 밑으로 좀 나오고 위로는 물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이 물과 이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이걸 블리딩이라고 그래고 이 블리딩이 일어나면서 여기 하얗게 약간 뜨는 거 미립자들이 뜨는 걸 이걸 네이탄스라고 이러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한번 타설을 한 다음에 탬핑을 해요. 탬핑.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치마 균열이 생기면은 이렇게 균열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두드려지는 거예요. 탬핑. 두드려지면은 여기 다시 메워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어, 표면 마무리를 하는 걸 탬핑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이런 치마균열이 많이 발생하 공국이 많이 발생하겠죠. 블리딩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개념만 이제 좀 보고선 여기서 멈출게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볼을 쳐놓으면은 여기 하중이 가면은 여기는 인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인장이. 그래서 뭐 이렇게 쳐놓으면은 여기에 하중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얘는 압축이 되고 얘는 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인장에 약하니까는 여기다가 철근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철근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약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강선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미리 압축을 주는 거야. 압축을. 압축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하중을 받았을 적에 그 이 하중을 이 압축력으로 상쇄를 시키는 거. 이걸 프리스트레스라 그래. 미리 우리가 압축을 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압축을 주게 되면은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원래는 이렇게 쳐져야 되는 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강선을 해서 땡겨주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솟아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렇게 솟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이러고 이렇게 솟았어. 그러면 얘가 나중에 하중이 왔을 적에 하중이 오면 오히려 이렇게 솟았던 놈이 이렇게 똑바로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주는 형태. 저기 이미 저기 인장력이 도입이 되는 거지. 인장력이 더 도입을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인장력을 도입을 시켜주는 거를 우리 콘크리트에 그 프리스트레스라고 그러죠. 미리 스트레스를 하중을 주는 거를 그거다. 그래서 이 프리스트레스라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저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 강도 값이 의미하는 거, 뭐 아까 뭐 FCK는 뭐 우리가 요구하는 FCQ에 뭐 플러스 1.3 뭐 S 이래서 이 1.3이 요구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항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간까지 맞추도록 하고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개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또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또 여러분하고 같이 또 수업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개념 잡기까지 지금 4교시까지 해서 개념을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